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참깨입니다. 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반복 제어문을 통해서 자료 구조와 같은 여러 데이터의 반복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코드도 길어지고 코드의 로직도 점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계입니다. 파이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반복문이 있는데 바로 for문과 while문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반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for문은 특정 횟수를 기반으로 반복을 하고 while은 특정 기준을 기반으로 반복을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for문입니다. 일단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코드는 프린트 함수를 총 3번 반복합니다. 반복 횟수가 3번인 이유는 1번 줄의 리스트 길이가 3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길어지면 반복 횟수 역시 늘어납니다. 코드가 반복될 때마다 리스트의 항목이 차례대로 변수 i의 할당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프린트 함수지만 각각 다른 숫자가 출력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 반복이거나 일정 규칙이 있는 수열을 출력할 때는 리스트보다 레인지 객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을 꼭 i로 할 필요는 없으며 코드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for문도 if와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이용해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죠. 리스트를 이용해서 학생 5명의 점수를 저장하고 for문을 이용해서 이 점수를 출력한다면 이 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간단한 코딩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수가 늘어날수록 for문의 존재는 더욱더 빛을 내겠죠? 학생들의 이름도 함께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중 리스트를 구현하거나 인덱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파이썬 지식이 많아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 함수를 알고 있다면 다른 형태의 코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집 함수는 인수로 넘겨받은 시퀀스들의 n번째에 위치한 값들을 각각 튜플의 형태로 묶어서 리스트화시킵니다. 집 함수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점수를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함께 출력해 볼까요? for문 영역에서 if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들여쓰기에 특히 주의하시고요. 코드가 길어질수록 작업의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ifA에서 그레이드 값이 정해진 다음 프린트 함수로 학생명, 점수, 등급이 출력되고 있죠. 15번 줄처럼 코드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구분자 다음에서 줄바꿈하여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를 보면 인덱스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좀 더 코딩이 편리해지겠죠? 그건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을 딕셔너리와 조합하면 화면과 같이 코딩이 가능한데요. 누가 봐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6번 줄을 보면 스튜던트는 리스트지만 그 안의 모든 요소는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변수 i에는 반복마다 각각의 딕셔너리가 할당이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문자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for문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 어려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100까지의 난수 10개 중 33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는 리스트가 보이니까 33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탐색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보던 함수가 많이 나오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일반적인 리스트와 for문은 한 요소씩 변수에 담아버리기 때문에 현재 요소의 실제 위치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너멀레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이 함수는 각각의 요소 앞에 인덱스를 추가해 줍니다. 이걸 바로 for문에 사용하면 for문은 인덱스와 실제 데이터,
총 두 가지의 값을 할당해야 하므로 idx와 value 총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합니다. 변수를 하나만 지정하게 되면 인덱스와 데이터가 각각 담기지 않고 튜플의 형태로 묶여서 할당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인덱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데이터를 둘로 나눠서 할당을 하는 것이죠. 포문을 반복하면서 바뀌는 value 값을 키와 비교해서 33을 찾습니다. 만약 일치하는 값이 있다면 우리는 위치가 알고 싶은 것이니 idx 값을 출력하면 되는 것이죠. idx는 인덱스라서 0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상식에는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1을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3을 찾았지만 아직 포문이 끝나지 않았다면 코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강제로 끝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포문이 그냥 끝났는지 브레이크 때문에 끝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 브레이크를 못 만났다면 값이 없다고 출력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죠. 포문에서도 if처럼 else 파트가 있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요. 포문의 else 파트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반복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만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반복이 그냥 끝났다는 것은 찾는 수가 없다는 거니까 이곳에다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컨티뉴 문을 사용할 수 있죠. 네, 컨티뉴 문을 사용하면 컨티뉴 문의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전부 무시하고 다음 반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elif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라 continue보다는 elif 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while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포문과 달리 특정 범위나 횟수가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코드를 반복합니다. 이 조건은 대부분의 경우 조건식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전 강의에서 점수를 입력받아 합격 여부를 나타냈던 코드 기억하시나요? 이 코드를 while문으로 감싸면 반복해서 값을 입력받고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의 점수가 입력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조건식을 입력합니다. while 역시 들여쓰기로 구역을 구분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드에는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코드의 1번과 9번 줄을 보면 스코어 변수의 값을 입력받는 코드가 중복되어 있죠. 프로그래머는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적는 것을 몹시 싫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반복 구조, 즉 프로그램 진행 순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복 구조는 입력, 종료 분기, 합격 판단의 순서죠. 그런데 while문의 시작은 종료 분기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 앞에 입력 코드가 한 번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while문의 반복 구조를 우리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면 true와 break가 필요합니다. 조건식을 넣는 자리에 true를 넣게 되면 무조건 참이 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시작됩니다. 이때 적절한 위치에 if와 break를 사용하면 무한 반복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조건식이 평소와는 정반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hile의 조건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반복의 의미지만 break의 조건식은 조건에 만족하면 종료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화면의 스코어와 같이 무한 반복 구조의 코드에서는 반복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변수가 반복을 끝낼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죠. 기초 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좀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1부터) 입력받은 정수, 입력받은 정수를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다고 한다면 결국 1부터 num까지 차례대로 출력을 하는 코드를 디자인하면 됩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num의 정수를 할당하고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num까지의 수열을 생성하여 포문에 할당한 뒤에
프린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레인지에서는 num에 1을 더해줘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포문에 리스트를 얹어서 반복을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수와 짝수 판단입니다. 홀수를 판단하려면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이면 짝수죠? 따라서 if를 통해 나머지가 1이면 홀수 변수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else에서 짝수 변수를 증가시킵니다. 참고로 올바른 카운팅을 위해서는 홀수, 짝수 변수들의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제로 수를 셀 때에도 0부터니까요. 그리고 홀수와 짝수를 출력할 때는 포문이 끝나고 한 번만 출력되도록 합니다. 정수를 계속 입력받는다는 건 정해진 횟수가 없다는 거니까 while문이죠. true를 입력하여 일단 무한 루프를 만들고 if와 break를 이용해서 0이 입력되면 반복을 종료하게끔 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받은 수들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체크하여 나머지가 0이면 개수를 카운팅해주면 됩니다. 다섯 번만 반복하면 되니까 포문과 레인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합계 변수 역시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아직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합계는 포문에서 누적을 해주도록 하고 평균은 포문이 끝난 뒤에 계산합니다. 오늘 else를 배웠으니까 else를 사용해도 좋겠죠? 반복문과 구구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세 개의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는 단수, B는 곱해지는 수, C는 결과값이죠? 우선 변수 A에 2에서 9 사이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포문과 레인지를 통해서 변수 B에 1부터 9까지 할당이 되면서 코드가 반복되도록 구성합니다. 포문 안에서는 프린트 함수와 포맷 메소드로 A와 B 그리고 A와 B의 곱을 차례로 출력해 주도록 하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제어문들을 활용해서 소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주간컴공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